안녕하세요. 이항아입니다. 오늘은 9번째 또 하나의 미션이라는 제목입니다. 친정어머니는 늘 내가 어떻게 환갑까지 살겠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93세까지 심신이 평안하셨습니다. 독립심이 강하고 영민하고 씩씩하시던 시어머님도 나이가 친정어머니보다는 2살이 적으셨는데 친정어머니와 똑같은 연세인 93세까지 맑은 정신으로 사리를 분별하시다가 가셨습니다. 두 분 모두 세례교인이 되셨고 가시는 순간까지 건강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가신 후에야 좀 더 잘 모시지 못했던 일, 효도하지 못했던 일들이 고비고비 다 생각이 납니다. 돌아다 보면 후회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해주셨습니다. 첫째인 딸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피부과 의사가 되었고 둘째인 아이는 가이스트 기계공학과에 입학하였는데 가이스트 박사과정까지 마친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한의과대학에서 공부하여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셋째 아이가 목회자로 선교사가 된 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사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목사의 어머니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그애는 대학교에서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때는 러시아가 한참 변화를 시도하면서 꿈틀댈 때였습니다. 석사까지 마쳤으니 박사과정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방학이면 러시아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가곤 했는데 러시아에서는 주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아서 공부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는 러시아 박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개방되면서 설익은 자본주의 맛을 알기 시작했다고, 돈만 주면 얼마든지 박사가 될 수 있다고, 한국에서도 러시아 문학 박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미국으로 가면 자료도 많고 체계도 잡혀서 공부하기가 훨씬 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인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평소에도 가끔 엄마, 신학을 하면 안 될까요? 물었습니다. 나는 괜히 해보는 소리 같았고 길게 듣고 싶지도 않아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를 짐작은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며칠 전에 아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다른 공부를 하더라도 최종 목표는 선교입니다. 나중이라도 신학을 공부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대답하기가 귀찮기도 하고 속으로는 화가 좀 나기도 해서 내 마음대로 하렴, 내 삶이니까 성의 없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불을 켜단 듯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기뻐서 절규하듯이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하던 것을 어머니로 바꾸어서까지 아주 정중하게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그의 얼굴을 물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아이가 저렇게 희열에 차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길을 막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 아빠도 나와 똑같은 생각이 들었는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 공항에는 교회 청년부 회원들이 30여 명 넘게 나와서 중인 환시 속에 엄숙하게 환송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으로 간 후에 석 달이나 되었을까 미국의 신학대학원 2곳에 합격했다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미국에서 러시아 문학 박사를 하겠다는 계획은 물 건너 간 것인가? 이제는 우리 힘으로 막을 단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신학을 공부하더라도
한국에 나와서 공부하라고 그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신학대학원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3번, 4번 다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우리 반대를 무릅쓰고 제고집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를 쓰고 공부를 했는지 총신대와 장신대 두 신학대학원을 모두 단번에 합격하였고 그중 장신대 대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러시아 선교사가 되어 제 길로 떠났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나는 셋째가 맡은 임무가 그보단 훨씬 고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셋째는 어렸을 적부터 두뇌가 명석하였고 어려운 처지의 이웃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았습니다. 나는 30대 후반부터 머리카락이 하나둘 휘어졌는데 셋째가 등 뒤에서 내 흰 머리카락을 뽑으면서 눈에 눈물이 가득 글썽이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하다가도 내가 사줄게 할머니가 말씀하시면 먹고 싶지 않아요 고개를 마구 흔들면서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겼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보다 훨씬 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제가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를 총동원하면서 시간을 쪼개어 서울 시내 공사장을 드나들던 아이, 가난한 친구를 돕기 위해서 새벽 신문 배달을 하겠다고 나서던 아이, 번제에 드릴 재물은 흠없는 것으로 골라 썼듯이 나는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자식 하나를 하나님의 사자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이 너무나 벅찹니다. 내가 땅의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성스럽고 어려운 미션에 남은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 전에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어느 복지재단을 찾아갔습니다. 사는 날까지 품있게 살다가 가겠다는 마음으로 사전 연명 의뢰의향서에 사인을 하러 간 것입니다. 임종 판결이 났는데도 공연히 치료에 매달려서 짐덩어리처럼 무의미하게 살지 않겠다는 결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걸 작성하고 나니 마치 떠날 준비를 절반쯤 한 사람처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합니다. 이제는 본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아름답게 연소할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